안녕하세요. 텍스트 분석과 자연어 처리 첫 이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두 분야의 각각의 태스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그런 브라우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수업의 이름에 이제 텍스트 분석, 텍스트 마이닝이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실라버스의 텍스트 마이닝과 함께 자연어 처리가 따로 들어가 있죠. 텍스트 마이닝이나 자연어 처리나 둘 다 텍스트를 베이스로 하는 이제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용어가 따로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 두 용어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또 공통점은 무엇이고 각각의 태스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론 텍스트 마이닝, 자연어 처리 이 두 단어를 이제 구분 없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것들이 다 이제 텍스트, 자연어로 이루어져 있는 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마이닝 안에 NLP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NLP 안에 텍스트 마이닝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이제 구분할 때 어떤 식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를 구분하는지를 짧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요. 이 데이터 마이닝에 대응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말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되어져 있는 전형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이제 이끌어내는 것을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 주로 하고 있죠. 그죠?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이런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도출해내는 이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까지 전반적인 그 프로세스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텍스트 마이닝이란 다음과 같이 텍스트 형태의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찾아내서 유용한 정보나 지식을 추출하는 분석 과정과 기법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텍스트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를 기반으로 사람이 유용한 정보를 알아서 잘 추출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내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도 이런 텍스트 안에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도 이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는 그 일련의 기법들을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전통적으로 감성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토픽 모델링, 키워드 추출, 감성 분석 외에 다른 문서 분류 등 스팸 필터링 같은 그런 쪽에 많이 활용되어 왔었죠. 지금은 보다 이제 NLP 자연어 처리는 이제 최신의 이 자연어 관련된 연구 분야들, 텍스트 마이닝은 그보다 조금 더 올드한 옛날 기법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얼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푸는 것들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을 NLP로도 풀 수 있는데 자연어 처리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것은, 그럼 텍스트 마이닝과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자연어 사람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영어 이런 것도 이제 자연어가 되죠. 그죠?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연어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법들이 이제 자연어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연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성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에서 목표로 하는 바다라고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 텍스트 마이닝에는 텍스트 안에 어떤 정보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걸 다 하나하나 이해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데이터 마이닝에서 내가 사용하기 원하는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이제 때려 넣으면은 결과가 딱 나오는 것처럼, 텍스트 마이닝도 적절한 전처리 이후에 텍스트를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이런 작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자연어 처리에서는 물론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은 모델 안에 텍스트를 넣는 거긴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이 자연어 하나하나 일부 부분들을 다 이해해서 결과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에서는 언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하게 만든다. 이런 작업들을 자연어 처리, 이런 쪽 분야들을 자연어 처리 분야라고 우리가 분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연어 처리는 크게 자연어 이해 그리고 자연어 생성으로 이제 각각의 태스크들, 각각의 메소드들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연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어 표현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변환하는 것이고요. 이 변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변환을 할 때 단어의 형태가 아닌 의미를 이제 인식을 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이제 기계가 이해를 하고 나면 이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추론들이 가능하죠. 의미론적인 추론이라든지 관계 추론이라든지 등등등 이제 자연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이제 자연어 생성인데요. 이 자연어 생성은 이제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모델이 이제 러닝했던 이런 자연어들을 실제로 더 생성해내는 것, 조합해서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출력해내는 분야가 자연어 생성 분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챗GPT가 하는 건 자연어 생성이죠, 그죠? 자연어 이해, 언더스탠딩에 기반을 포커싱을 둔 여러 가지 모델들, 생성에 포커싱을 둔 여러 가지 모델들과 태스크들을 나중에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연어 처리 NLP와 텍스트 마이닝이 어떻게 이제 다르고 어떻게 태스크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지, 의미적으로 어떻게 두 개가 이제 다르게 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잘 한번 이 두 개를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는 이제 목적 면에서 좀 이렇게 요약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 마이닝은 마이닝, 이 광산에서 철광 캐는 거를 마이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광산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추출해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자연어 처리는 그 목표를 그냥 기계적으로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언어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게 두 개가 이제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론입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는지 이해 면에 대한 면에서도 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계적인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빈도 분석 같은 것들을 앞으로 보겠지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텍스트에서 정보를 수출해내고 패턴을 분석을 하는 어프로치를 갖고 있고요. NLP는 딥러닝이 나오기 이전에는 이제 실제 자연어의, 인간 언어의 문법이나 의미론, 문맥 등을 실제로 널리지 베이스드로 분석을 해서 이것들로부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널리지 베이스를 떠나서 이제 모델 베이스로, 모델이 텍스트를 학습해서 알아서 이 문법이나 의미나 문맥 등을 잘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활용 분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텍스트 마이닝 활용 분야에서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에도 활용되던 분야에 텍스트 마이닝을 계속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NLP와 같은 경우에는 옛날 전통적인 텍스트 마이닝으로 불가능했던 자연어와 관련된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더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전반적인 언어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정보를 잘 도출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디시전을 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분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장 조사, 경쟁 분석 등의 분야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는 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NLP는 이런 진짜 언어를 다뤄서 해내야 하는 그런 분야들, 음성 인지, 기계 번역, 그리고 대화형 시스템, 챗봇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개 모두 텍스트를 다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데이터가 동일하다는 관점에서는 공통된 주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데이터를 둘 다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분석 과정 또한 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먼저 나에게 들어오는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과정이 유사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앞으로 텍스트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보게 되겠지만, 텍스트에 특화된 전처리 이런 프로세스들을 거쳐서 마련된 그 데이터에다가 텍스트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치적인 형태로 변환해서 이제 모델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해요.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옛날 방식에서는 이 TF, IDF를 이런 수치적인 형태로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NLP에서는 이 각각의 단어들을, 그 단어의 의미를 잘 반영을 해서 수치적인 벡터 형태로 임베딩을 시켜주는 이런 워드 임베딩을 통해서 수치적 형태로 변한 다음에 모델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준비된 모델을 돌려서 그것으로부터 결과를 만들고 그것을 해석해내는 이런 과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가 진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구체적인 모델링, 구체적인 이제 결과 도출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이거를 이제 앱스트랙트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과 자연어 처리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각각의 분야의 대표적인 태스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분야들이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해내고 전통적으로 어떤 태스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텍스트 마이닝의 태스크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텍스트 분류, 그리고 토핑 모델링, 키워드 추출, 정보 검색 등 이런 태스크들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제 텍스트 마이닝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어요. 각각의 이제 어떤 예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분류란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의 분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 레코드들 하나하나를 이제 클래스로 분류해내는, 특정 클래스들로 각각을 분류해내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텍스트 문서 단위든 이제 문장 단위든 이런 텍스트 기반의 레코드들을 모델을 통해서 주어진 클래스들 중에 하나로 이제 분류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으로 풀어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텍스트 분류 문제, 굉장히 많이 활용되어 오고, 뭐 컴퓨터 과학, 옛날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도, 그리고 뭐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되었던 게 이제 감성 분석이죠. 이제 감성 분석은 뭐 예를 들어서 리뷰와 같은 텍스트를 이제 긍정 혹은 부정의 이런 나눠진 이제 클래스로 이제 구분해 주는 그런 태스크를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분류라고 하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가 있으시면은 알 수 있으시겠지만, 이제 X라고 하는 데이터랑 이제 Y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주어져야지 이 분류 문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분류 문제도 처음에 텍스트별로 주어진 이렇게 라벨이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학습을 시켜서 새로운 텍스트에 대해서 라벨을 부여하는 분류 문제가 되겠고요. 이 감성 분석과 유사하게 스팸 클래시피케이션 앤 필터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팸인 메일들, 스팸이 아닌 메일들을 이제 분류해내는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서 새로운 메일이 이제 스팸인지 아닌지를 분류해내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는 기존의 정상으로 판단되는 데이터와 조금 다른 그런 행동을 보이는 데이터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 클래시피케이션, 텍스트 분류 문제에 해당이 되는 전통적인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핑 모델링인데요. 토핑 모델링이란 문서에서 해당 문서와 연관된 주제를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 주제를 뭐 생성형 모델처럼 주제를 하나 이렇게 문장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문서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 문서들의 몇 개의 주요 키워드들 이렇게 제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문서들이 있으면은 한 100개의 문서들을 한 4가지의 토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러이러한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토픽의 문서들, 이러이러한 단어가 많이 들어있는 토픽의 문서들, 이런 식으로 어떤 비슷한 주제, 비슷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비슷한 주제의 문서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토픽과 연관된 단어들을 찾아줌으로써 전체 문서는 어떠어떠한 토픽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어떠한 문서가 해당 토픽에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제안해 주는 것이 이 토핑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 토핑 모델링도 우리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키워드 추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것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텍스트 내의 중요도나 빈도, 문맥 등을 기반으로 중요한 키워드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이제 키워드 익스트랙션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내가 추출해낸 키워드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통계적인 방식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버즈월드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출해내 주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이제 옛날부터 활용이 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보 검색입니다. Information Retrieva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질문이나 검색어에 대해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나 정보를 추출해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서치를 하면은 가장 연관이 많이 있는 이런 웹사이트들을 추천을 해주죠. 이와 같이 어떠한 검색어에 대해서 가장 연관되어져 있는 문서들, 정보들을 이렇게 검색해 주는 게
이제 information retrieval이고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분야도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때, 질의응답은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답을 도출을 해내주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제 Q&A고요. 정보 검색은 이제 Q&A와는 다르게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문서를 제안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문서로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 정보 검색,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아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나의 언어,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이 텍스트나 문서 자체를 이제 한 덩어리의 데이터로 기계적으로 모델에 집어넣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태스크들이 이 텍스트 마이닝의 태스크들이다. 옛날에 전통적인 방식의 텍스트 마이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NLP의 대표적인 문제들, 태스크들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죠. NLP의 태스크들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으로 앞에서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보았던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이 첫 번째 태스크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텍스트들끼리 매칭하고 이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거. 이게 텍스트 마이닝에서도 할 수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NLP 모델을 이용해서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번역. 그리고 co-reference resolution, 그리고 텍스트 생성이 NLP의 주요 태스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예제들이 있죠. 동일하게 이제 NLP에서도 많이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NLP의 모델을 이용해서도 많이 분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텍스트 매칭입니다. 네, 텍스트 매칭은 텍스트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갖는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여기 작게 보이겠지만 그림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볼까요? The weather is cold today 라고 하는 문장이랑 It is freezing today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문장은 사실상 같은 의미죠. 오늘 진짜 춥다 이런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이지만 사용된 단어들이 이렇게 다르죠. 이 두 개의 문장을 의미상은 유사하기 때문에 유사한 문장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이제 텍스트 매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언젠가 나중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의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이 기회에 간단하게 이제 방금 조금 직전까지 제가 했던 어떤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 연구는 아니고 어떤 이제 과제에 맡아가지고 했던 거였는데, 학생들한테 과목 추천해주는 이제 과목 추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제였어요. 거기서 어떤 것을 했냐면, 일단 여러 가지 유사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사한 강의들을 이제 비슷한 강의다라고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수 있어야 하니까 이를 위해서 이렇게 텍스트 매칭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강의 계획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강의가 이제 얼마만큼 유사한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사실 물론 나중에 말하겠지만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하겠지만 이 두 개의 문장이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들,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를 미리 이제 정답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더 이제 훈련을 시키면 정확하게 이제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모델이 되잖아요. 그래서 몇몇 강의 페어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개의 강의가 동일한 강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앤서를 부여를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훈련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과목들에 대한 유사도 매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유사하게 이 텍스트 관련된 태스크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추천 시스템에 이렇게 텍스트 매칭이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예제는 프로덕트 카테고리 매칭입니다.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이 링크를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은 정확하게 잘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봐볼까요? 이제 네이버 쇼핑과 같은 이제 쇼핑 플랫폼에서는 이 네이버 쇼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판매 유통 업체에 링크를 이제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구매를 하게 하죠. 그죠? 그런데 어떤 하나의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마다 다 다른 페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들이 이제 동일한 제품을 나타내고 있는지 를 먼저 파악을 해줘야지 자동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텍스트 매칭 혹은 뭐 사진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되겠지만 사진과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프로덕트 여기 페이지와 여기 페이지의 프로덕트가 같은 프로덕트다라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설명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어널리시스를 할 테니까 텍스트 매칭이 활용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다음 예제는 이제 기계 번역입니다. 옛날부터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 뭐 지식 기반의 자연어 처리든 뭐 올드한 방식의 자연어 처리든 옛날부터 이 기계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옛날과 비교해서 요즘 번역은 거의 아주 문제없이 굉장히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 번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거듭하고 계속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NLP가 이제 발전을 해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계 번역이 이제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언어의 문장이 주어졌을 경우, 텍스트가 주어졌을 경우 그것을 다른 언어의 동일한 의미의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번역을 위한 다양한 모델들을 이후에 NLP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Core Reference Resolution입니다. 이 Core Reference Resolution을 비롯해서 이 밑에 있는 얘들이 다 자연어의 의미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태스크들이에요. 이 Core Reference Resolu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참조 해결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미의 개체를 표현하는 다양한 명사구들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세 가지 이렇게 문장이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의 안나를 이 뒤에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she라고 하는 대명사로 받고 있죠, 그죠?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이 전체 문장에서, 전체 텍스트에서 의미상 같은 애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엔티티, UT 델라스라고 하는 학교의 대학원생이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 UT 델라스라고 하는 이 학교를 두 번째 문장에서 더 인스티튜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단어가 같지만 같은 객체이죠,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의미상 같다. 이 전체 컨텍스트에서 이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는 모델이 이 문장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을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문장의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문제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달려있는 이런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이제 요양문 생성. 풀 아티클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서 요양문을 생성을 해주려면은 전체적으로 이 전체 아티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요양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동일하다라고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question answering도 마찬가지입니다. question answering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문장형 텍스트로 주어져 있는 question에 대해서 정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퀘스천이 주어지고 아무런 지식이 없이 이렇게 그냥 딱 정답만 내비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텍스트가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퀘스천과 컨텍스트가 있을 때 이로부터 이런 정답을 노출해내는 이런 문제들을 퀘스천 앤서링이라고 해요. 이 여러 가지 문장에 걸쳐져 있는 이 대명사들, 서로 다른 이 단어들, 의미상 같지만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이 전체 텍스트에서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이게 맞는 정답을 도출하고 맞는 정확한 요양문을 생성을 해내고 이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보면은 Core Reference Resolution 안에 포함되어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 두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텍스트 제너레이션 및 여러 가지 다른 태스크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우리 챗GPT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람이 쓴 것과 유사한 문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챗GPT를 활용하기 전에도 이런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많이 본 사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글에서 서치할 때 그런데요. 구글에서 서치할 때 키워드를 이제 일부 입력해주면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제안을 해주죠, 그죠? 이 앞에 써져 있는 단어를 바탕으로 다음 단어들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의 또 다른 예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을 나중에 랭귀지 모델링이다라고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미지 캡셔닝 하는 데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에 대한 캡션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도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전체 텍스트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텍스트 제너레이션의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던 이런 여러 가지 예제들,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을 우리 최신의 NLP 모델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데요. 옛날부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어치브하기 힘들었던 목적들을 최근에는 요즘의 NLP 모델들 이용해서 많이 이뤄내고 있죠, 그죠?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NLP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이런 넓어지는 활용 영역들은 바로 그 기저의 딥러닝의 발전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문제들을 다 이제 딥러닝 모델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코र्स 리퀘어먼트에 딥러닝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썼는데요. 아직 딥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도 아직 두려워하지 마세요. 머신러닝의 뉴럴 네트워크까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하게 될 때까지 잘 공부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텍스트 자연어 처리에서 필요한 이제 딥러닝 모델들은 제가 핵심만 짚어서 본 코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NLP에서 필요한 딥러닝 모델들 우리가 강의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딥러닝 모델로 이런 문제들 우리 앞으로 풀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딥러닝 모델은 이 딥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어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발전된 이 NLP의 기저에는 딥러닝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엄청 많이 쌓인 문서들, 데이터들도 이 NLP의 발전에 이제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태스크들이 이제 다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NLP를 이제 처음 접한다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문제인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부터 다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NLP 태스크에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텍스트 전처리 이후에 텍스트 마이닝 그리고 NLP 순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텍스트 마이닝에서의 첫 번째 문제도 이제 텍스트 분류 문제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NLP 모델들을 공부한 다음에 적용을 할 때에도 가장 첫 번째 문제로 가장 쉬운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부터 다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쉬운 활용 영역으로 이 문제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영역들을 우리가 함께 수업과 실습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실제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스텝들 초기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 전처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